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 이상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손님은 동구릉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철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요? 제가 소띠거든요. 네. 올해가 환갑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가 소해를 맞이해서 행복이 또 모든 그 꿈들이 네. 소복소복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동구릉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이 동구릉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동구릉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동기는 다른 게 아니고 2009년 네. 2009년 그 6월 27일 날 권원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등재가 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왕릉에 좀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해 6월 1일 날 네.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1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롱런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동구릉의 관람객들은 연간 얼마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구리시 인구가 약 한 20만이거든요. 네. 20만에서 10만 더해서 약 한 30만 정도가 매년 다녀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구릉이 구리시의 자리를 잡게 된 이유, 동기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태조의 권원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해서 9분이 아홉 기능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9능이지만은 왕이 7분, 네. 왕비가 10분, 총 7분이 9개 능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권원릉이 이제 동구릉에 오게 된 동기는 야사와 정사가 있는데요. 네. 그 야사에는 두 가지가 전하는데 첫째는 이제 무학대사와의 연관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남제와의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제 함흥차사에서 태조를 모시고 오는 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분하지만 네. 일단 무학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태조가 내려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대성왕 전하, 즉 네. 태조를 얘기하겠죠. 네. 무덤터를 제가 발견했으니 네.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가면서 이제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한양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죽어서 네. 묻힐 만년유택을 얻었으니 내 근심을 잊는구나 해서 이제 망국고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남제의 야사에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역시 남제도 역시 이제 함흥에 계셨던 태조를 모시고 오면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본 것은 현재 남제의 무덤입니다. 네. 그 다음에 권원릉은 이제 남제가 묻힐 본인의 무덤으로 이제 미리 정해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전하에 이제 무덤터를 보고 갑시다 해서 이제 지금 별내동에 있는 남제 무덤터를 이제 봤죠. 네. 봤더니 이제 불암산, 그다음에 천보산, 수락산 이 세 산이 마치 삼봉이 이루어져서 마치 사막산을 보는 네. 경북의 사막산을 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굉장히 흡족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남제에게 또 물어보죠. 야, 그러면 네 묘자리는 어디냐? 거기 한번 가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제의 묘자를 가보니까 거기가 다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남제의 묘와 이제 태조의 묘가 네. 바뀌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고개를 또 넘어갑니다. 네. 넘어갈 때 태조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하, 내가 드디어 죽어서 묻힐 그럴 장소를 얻었으니 내 근심을 잊는구나 마오가 됐지만 네. 남제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왕의 능터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을 보자면 왕께서 내 묘자에 쓰겠다고 하는 걸 썼으니 네. 남제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곤란해졌겠죠. 네. 그때 태조께서 뭐냐면은 지풀목을 꺼내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뭘 하나 써줘요. 네. 그것이 바로 불망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불만기가 예, 거기서 나온 불만기를 해서 얘기예요? 예, 거기서 나온 네. 겁니다. 써줍니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집안에 영모죄를 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한 명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가족은 살려두마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후에 3대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남이 장군. 네. 남이 장군이 이제 세조 때 영모죄에 걸리죠. 그때 뭐냐면 불만기를 써서 남이 장군만 죽고 가족은 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남제 집안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그 권한동 터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네. 됐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터가 잡힌 것은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륜이 영의정이었는데 그 의정부 부사라고 하면 직궁으로 얘기하면 아마 국무총리 비서실장급 될 겁니다. 네네. 김인규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륜이 이 태조의 능터를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양주 땅에 땅을 하나 본 게 있으니 가서 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 천하의 명당이 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조에게 보고를 하고 바로 그 능터를 쓴 것이 권한등의 시작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문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선조라든지 등등등 오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분의 왕과 10분의 왕비가 모이게 됐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아주 오래전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현세인들도 본인이 들어갈 묘자리를 찾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터에 관한 특히 이제 풍수, 네. 풍수도 이제 성리학적인 풍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풍수죠. 그렇죠. 유교적인 풍수를 이제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직전에 도선이라는 국사에 의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네. 뭐냐면 도참설, 네. 풍수설 합쳐서 풍수도참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의 그 땅 묘자를 찾는 네.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능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9개의 릉이 있기 때문에 동구릉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능 외에 그 부속 건물들이 그 동구릉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우리가 방위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조선왕릉을 보면은 동구릉, 서삼릉, 서오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동쪽에 9기, 서쪽에 3기, 5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왕의 시신을 담은 상여가 동대문으로 나갔으면 동쪽이고요. 서대문으로 나가서는 서쪽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쪽 강남 쪽으로 나갈 때는 남대문을 통해서 나갔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어느 문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방위가 정해지는 거고. 아. 그렇지만 북삼릉, 북오릉이 없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북문은 사실은 이제 그 왕이 급한 위급 상황 때만 사용하는 비밀의 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북쪽은 서대문 쪽에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북쪽은 그리고 그다음에 서대문 쪽.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속 건물은 과거에는 이제 그 들어가는 들머리 네. 그 외금청교 그다음에 이제 그 외홍살문서부터 능침까지 전체를 다 능침 공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세계 유산이 되면서 이제 그 조경학자들이 이것을 세 등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입 공간, 네. 재앙의 공간, 성역의 공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네, 네. 우선 성역의 공간은 바로 왕과 왕비가 묻혀 있는 무덤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재앙의 공간은 정자각에서 시작을 해서 홍살문,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금천교까지는 재앙의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홍살문 앞에 있는 금천교에서 외금천교까지를 진입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입 공간에는 제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선 뭐 제실 오기 전에 바깥 홍살문 또 바깥 홍살문 바깥에 외금천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의 공간에는 이제 그 금천교 그다음에 홍살문 그다음에 향로 어로 네. 하는 이제 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면서 왼손 오른손 쪽에 능을 이제 지키는 군인이 있었던 수복방. 네. 그다음에 또 재앙 때 임시 사용하는 이제 그
부엌이 있는데 네. 그 부엌은 사실은 이제 그 조선 초기에는 신주라고도 불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전찬진설청, 참 말이 어렵죠. 네, 네. 저는 이제 그러네요. 제사 전자에다가 이제 네. 차는 이제 음식 찬자입니다. 그래서 네, 네. 뭐냐면 제사 음식을 진설하는 아, 곳이다라고 이제 부르다가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락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현장에 오시게 되면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자각이죠. 네. 정자각은 이제 제사를 모시는 제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제각이 있고 또 이제 그 정자각 그 바로 이제 그 옆에는 조그마한 건물이 한 비각이 있습니다. 네. 그 비각은 이제 그 여기는 어느 왕이 있다, 어느 왕비가 있다. 근데 그분의 무슨 등이다라고 하는 명찰, 즉 뭐냐면 문패 같은 네. 비석을 이제 보관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을 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부석 건물로서는 일단 뭐 진입 공간에는 네. 진입 공간에는 이제 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 공간에는 수복방,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락관, 그다음에 정자각, 네. 그다음에 비각 이렇게 해서 네 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주로 어로와 그다음에 실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신어로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것은 신어라고 하는 것은 좀 틀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높은 길이 바로 향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낮은 길이 어로가 됩니다. 아, 그럼 가장 높은 것이 향로입니까? 향로가 되고 중앙에 가장 높은 곳. 일반적으로 궁은 3로로 돼 있죠. 네, 네. 그렇지만 능은 1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호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어로가 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자각 뒤에서 네. 능칩 언덕 아래까지 가면 또 일자로로 뭐냐면 돌을 깔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신로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냐면 조선 왕실에서 특히 이제 조선 왕릉에서의 그 길은 신로, 향로, 어로 이렇게 3로로 구분이 되는데 네. 하나 그 향로와 어로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높고 낮음으로 이제 되는데 왜 향로가 높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향로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모실 때 네. 혼과 백이 만나야 돼요. 네. 자, 혼은 어딘가에 숨어져 있단 말이죠. 네, 네. 우리 집에서 향을 피울 때 뭐냐면 저승에 계셨던 조상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선 왕릉에서 임금과 왕과 네. 왕비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 임금님과 임금과 왕과 왕비의 그 영혼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주변에 계시지 않을까요? 종묘에 계십니다. 아, 바로 종묘는 이제 그 조선 왕릉은 네. 왕과 왕비의 몸이 있는 곳이라면 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영혼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종묘에 가시게 되면 신주가 있거든요. 네. 신주의 구멍에 뻥 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홍구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향을 이제 피우게 되면 네. 향을 피우게 되면 종묘에 계신 영혼이 네. 날라오셔서 그쪽으로 오시는군요. 오셔서 이제 네. 능친 공간에 가게 되면은 혼유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몸과 만나서 내려오는 것이죠. 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아, 정말 그 재밌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바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네. 몸을 합체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지 얼마 안 네. 됐죠 지난지 네. 동짓날 각 능에 네. 임금께서 친히 24봉을 보냅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상망이라고 해서 정월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주다리를 올리거든요. 네, 네. 능참복도 이걸 담당을 해요.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얼른 생각이 난 게 그 재앙을 모시는 재관들이 네. 지금 그 향로에 대한 그 사연을 알까요?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앙을 모실 때 네. 전향례라고 해서 네. 뭐냐면 향과 축을 네. 전해주는 그
의식을 하거든요. 네, 네. 바로 향로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나갈 때 향이 지나갈 때 이렇게 높이 받들고 네. 뭐라 하면 향망 하거든요. 즉 향을 내가 바라봐라 네. 3번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옆에 도열에 있던 그 제의자들 네. 바로 같이 참여한 제의 참여한 분들이 향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를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다 의미를 알고 행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의례라고 저는 생각이 네, 돼서 맞습니다. 예. 네,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능침으로 가야만 우리가 성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능침은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했지만 성령의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 돌아가신 왕과 왕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네, 네. 함부로 올라가서 사실은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 예의에 네. 우리가 만약에 내 조상의 묘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네. 이렇게 좀 맞아요. 하게 되면 네.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능에 왔을 때는 능침에 한번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네. 때는 안타깝지만은 그럴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게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좀 네. 접근이 되고 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네. 그 아이들 와서 보고 가면 참 좋은데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뭐 스크랩북을 가지고 가요. 네, 네. 넘겨가면서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 그때 하하하 하고 이제 네, 네. 또 동물원이 또 9개는 걸 다 막아놓으면 네.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 목록에 인목 대비 인목 와문 등은 열어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올라가서 대리 만족하기도 합니다. 아, 예. 네네. 아우, 참 좋은, 예, 예, 네네. 예. 좋은 기회가 또 그렇게 또 주어지게 됐는데, 저희가 뭐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는 대로 좀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성물은 크게 이제 또 능침 공간, 특히 이제 왕과 왕비 무덤 있는 공간도 네. 단위 이제 3단으로 나뉩니다. 물론 영조 이후에 2단으로 나뉘지만은 네. 보편적으로 3단으로 나뉘는데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나뉘어져요. 네. 상계는 이제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 우리 능침이라 그래요. 거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외호석수라고 해서 네. 바깥을 보호하는 이제 그 신령스러운 동물들이죠. 네. 돌로 만든 동물에서 뭐냐면 호랑이, 양. 그래서 뭐냐면 4마리씩 네, 양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호랑이, 양 이렇게 해서 교대로 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비록 이제 동서로 나눠져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의미는 동서남북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은 바로 이제 이 설입니다. 뭐냐면은 호랑이는 양입니다. 하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양은 음입니다.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랑이 역할이라면 또 땅의 기운을 막아주는 것은 양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4마리씩 배치를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망주석이라고 하는 촛대 네.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그 황릉을 가게 되면 그 입구에 네. 화표줄에 붉은색에서 굉장히 8m 높이 이상 되는 커다란 그 화표주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는 황릉의 입구다라고 하는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국 시대로 가게 되면 또 통일신라 직접 전후에서 바로 이제 그 괴릉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석주가 하나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신라 시대 때 받아들인 그 화표주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고려 시대는 어디로 올라가면 무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뭐냐면 고려 시대의 그 전통을 받아서 우리가 조선왕릉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 역할은 뭐냐 간단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무덤의 주인공 우리가 저 능주라 그래요. 네. 능주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찾아 들어오는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신령스러운 이제 또 뭐 새우라든지 신령스러운 걸 또 이렇게 새겨놔서 네. 놓기도 합니다. 그것도 네.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네. 아마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계에는 문인하고 문관석 문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유석을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에는 이제 무인석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무인석 뒤에는 또 무관은 말이 있습니다. 아. 그 말의 역할은 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에는 운송수단이고 교통수단이잖아요. 네, 네. 아마 혹시 무덤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빨리 와서 보고하라 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그 말이 이제 이 조선 왕릉에 올라서게 된 것은 태조 때부터 올라선 게 아니고요. 네. 세종대왕 이후에 올라선 거기 때문에 아. 그 의미는 아마 조금 더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을 달리 봐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죠. 네. 진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물들이네요. 네. 그래서 또 동구릉에 가면 꼭 알아야 되고 꼭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많이 있죠. 아,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풍수, 특히 이제 유교적인 풍수를 얘기합니다. 네. 유교 풍수에서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주유야풍. 야풍. 예, 예. 네. 낮에는 유학을 공부하고 네. 밤에는 풍수를 공부하고. 아, 옛날에 선비들은 아마 그 풍수에 관해서 네. 아마 과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풍수에 보게 되면 이제 다 넘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저는 풍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왕릉을 좀 공부하면서 왕릉 풍수에 대한 이제 들은 이야기, 네. 제가 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항상 100% 만족을 만족은 못하기 없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조선 왕릉 특히 가시게 되면 연못을 주시해서 봐라. 연못. 예, 연못. 어, 연못이 있는 곳도 없고 또 없는 곳도 많이 있지만은 네. 조선 왕릉에 제가 좀 답사를 해보면은 8군데가 9군데 정도의 그 연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연못이 있는 곳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무덤에서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풍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을 막고 이제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이제 이 왕릉에는 네. 좌우로 오른쪽 왼쪽으로 흐르는 명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명당수가 권원릉 같은 경우에 거기 출발을 해서 왕수천이나 한강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원릉 그 주차장 밖에 보면은 네. 그 도로 건너편에 저희가 펜스 쳐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연지터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외연지터 지금 이제 연못은 돼 있지 않지만은 연못은 아니지만 그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실체가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숭릉으로 가십시오. 숭릉. 네, 숭릉에 가게 되면은 네. 숭릉 앞에 역시 숭릉 연못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못지자, 그다음에 못당자 지당이라고 합니다. 지당. 지당이라고 하고 우리가 연못, 연지라고 하는 것은 연을 심었을 때 네, 네. 하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연못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지당이라고 쓰고 읽을 땐 연못이라고 읽습니다. 네, 네. 조금 격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실에 가셔서 제실을 또 모습 보는 거죠. 뭐냐 제실은 모든 재앙을 준비하고 네. 또 이제 그 행랑한채 같은 경우는 이제 능참봉에 거주하는 능참봉에 거주하는 이제 뭐냐면 그 능참봉 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것이 뭐냐면 격이 음. 아래 위체와 아래체의 격 다른 모습 보는 것도 또 네. 하나의 재미다 이렇게 네, 네. 봅니다. 동물은 9개 능이 다 소중하고 다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오셔서 꼭 보셔야 될 것은 바로 권원릉입니다. 일반 다른 능에는 모두 때라고 하는 잔디가 다 덮여져 있는데 권원릉 능에는 억새풀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1시간 반, 2시간 해도 모자라지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태조가 죽기 전, 즉 왕이 돌아가시는 것을 승하했다 그래요. 네. 승하하시기 전에 태종과 정종의 두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네. 뭐라고 남기냐면 상왕, 주상, 내가 죽거든 내 고향 땅에 흙하고 억새풀을 내 무덤에 덮어다오. 그 유언을 남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등은 전부 다 잔디가 덮여져 있지만은 바로 권원릉에는 억새풀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억새풀을 뭐라고 부르냐면 풀을 청자, 물 억새 완자, 청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완이라는 억새풀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보고 가시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신다 그러면은 억새 성장하는 모습과 네. 그다음에 억새가 소멸하는 모습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억새풀은 보고 가시라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구릉에서 나라 그러니까는 뭐 국태민안 예, 예.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왕조의 왕을 잘 모시는 그 자체가 네. 곧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나라의 어떤
번성과 이런 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동구릉 현장에 가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못다한 이야기 네. 그때 오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네.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이유 사연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